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우리는 왜 요양원 대신 내 집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실전 전략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편에서는 입주 그 이후의 삶, 즉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품격 있게 노후를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만 자에 달하는 이 마지막 스크립트에는 월 6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법과 국가의 돌봄 시스템을 내 집으로 완벽하게 끌어오는 최종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입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60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정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풍족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입체적 활용입니다. 많은 분이 요양 등급은 아주 많이 아파야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단계인 45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만 받아도 국가의 지원은 시작됩니다. 재가급여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관리자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케어를 병행하면 요양원, 부럽지 않은 1:1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1,020만 원 수준입니다. 복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20만 원, 식비 30만 원, 여기에 재가급여 이용료 10만 원을 더하면 약 6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 안에서 주거, 식사, 그리고 전문 돌봄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완성형 모델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문턱이 높아집니다. 몸이 무거우니 병원 가는 길 자체가 고역이 되죠. 이때 정부가 운영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의사와 간호사가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거창한 수술은 못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욕창 처방, 영양수액 투여 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원비 역시 외래진료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서비스 때문인데, 이제는 병원이 내 집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전 팁을 하나 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십시오. 복지주택 1층 복지관에는 여러분의 생활을 돕는 전문 인력들이 상주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는 시니어 지원 정책,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쌀이나 반찬 지원 서비스, 심지어 무료 안경 지원이나 보청기 지원 사업까지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정보의 창고입니다. 수시로 복지관에 내려가 차 한 잔 마시며 요즘 나를 위한 새로운 혜택은 없느냐고 물으십시오. 정보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묻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이제 비용을 더 줄이는 구체적인 생활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입니다. 복지관 식당은 한 끼 4, 0원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매일 사 먹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나 밑반찬 지원 사업을 확인하십시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월 23만 원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반찬을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 내의 공동체 정원이나 텃밭이 있다면 직접 채소를 가꾸어 식재료비를 줄이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활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여가도 놓칠 수 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 노래교실, 서예 교실 등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1만 원 미만의 수강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시니어 문화가 있는 날이나 지자체별, 어르신 전용 영화관 등을 활용하면 1, 2영원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6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결합하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70대 중반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가벼운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도움이나 동네 환경 미화, 공공시설 안내 등의 업무는
하루 23시간, 한 달에 3,060시간 정도 일하고 약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이상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기초연금과 합쳐져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수입을 넘어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높여주어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준비한 이 수많은 제도와 혜택들은 그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만 보이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나라가 다 공짜로 해줘야지라며 손을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정보를 찾고 서류를 준비하고 복지관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월 60만 원의 기적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자녀가 나를 모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당당하게 홀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황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차가운 시설 대신 내가 평생 손때 묻힌 가구들이 있고 익숙한 시장 골목이 있으며 언제든 반겨주는 이웃이 있는 나의 진짜 집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재택의료,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 이 네 가지 기둥만 잘 세운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3부작 시리즈가 여러분의 막막했던 노후 준비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근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거나 마이홈 포털에 접속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30년 뒤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1편부터 3편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노후를 걱정하는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고 우리의 노후는 함께할 때 더 든든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내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더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